오늘 검찰이 이르면 정진상 씨를 기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이제 정진상 실장도 구속 기한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석방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소를 할 거냐, 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지요. 오는 11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만료 전 마지막 평일, 금요일, 주말은 이제 쉬니까 오늘 기소하는 거 아니냐. 기소한다면 이재명 대표 공모 여부가 적시될지가 관심이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공동체 뭐 이런 표현들 앞서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에게 1억 4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대장동 사업특혜 대가로 428억 약정 혐의, 유동규 휴대전화 버려라 지시, 증거인멸 혐의 등등등등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요거는 이제 뭐 범죄의 유무죄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오늘 이제 검찰은 아마 기소를 할 거다라는 거고, 네. 시점 관련해서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기소되는 내용 중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을 어떻게 적시할지, 이게 사실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구속영장 수준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범이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자금을 만들었고 공동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소환 조사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공범이다라고 미리 공소장에 써놓는다라고 하면은 당장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수많은 분들께서 이거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냐, 이거 야당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범이라고는 안 하되 이재명 대표와 연관관계가 있었다라는 네. 정도 선에서 정리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 정도 되면요 주말 없이 일하거든요. 주말이 없다. 네, 그리고 법원의 그 이제 접수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법원 주말에도 접수 받습니까? 네,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뭐 꼭 오늘 안 하고 주말에 할 그렇군요.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이제 CR 농담, CR 이재명으로 누가 호를 하라고 한다, 검찰 다 조작이다 라는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반응을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CR도 안 먹히는 억지 그만 쓰라 라고 되받아쳤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고 말하며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검찰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딸들 뒤에 숨기 바쁘고 철갑의 방어복을 비싸게 입었지만 부정부패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CR도 안 먹히는 억지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 공천권을 무기로 당을 사당화하고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당으로 만드는 게 이재명다운 길이라면 그 길에서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셨고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선배 의원이죠. 중진 의원이 공자 같은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뭐 공자 말씀 같은 건 뭐 별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뭐 늘 듣던 공자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은 사실은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본인이 무고하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무고한 것이고 어떤 점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분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자, 김영주 의원님,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해명은 공자 말씀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자 말씀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침은 모자른 것만 못하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서 가라. 이게 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들인데 네. 어떤 부분이 이 대표의 발언이 공자 말씀 같다고 하신 걸까요? 글쎄, 이재명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 본인 뜻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지도자로서 섰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 있게 매진해 왔다. 그리고 실력 있는 지도자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상민 의원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 그 측근이 한 그 잘못이라고 했을 때 그 잘못과 나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뭐 100일이 지났는데 어떤 측근들이 믿었던 측근들이 구속돼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네 어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와 무관하고 내 나름대로 원칙 있게 대장동 개발에 임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앞에 얘기는 말 안 하고 괜히 쓸데없이 남욱 같은 사람한테 연기지도 이런 얘기하다 대치기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 연기지도 했는데 뭐 그러면서 뭐 다큐멘터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의 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더 떨어지게 뭐 김어겸, 뭐 장경태 이런 거 하니까 당 지지율이 계속 갑니다.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이 낮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뭐 그야말로 공자 같은 말 하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실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는 그런 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당원들이 정확하게 믿어도 됩니까? 무조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결백을 믿어달라는 근거를 대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대표 취임 100일이 됐는데, 앞서 이 관례적으로 민주당 대표들이 해왔던 100일 기자회견이 생략된 부분, 적어도 이제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하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당원들과 현역 의원들도 뭔가 감화되고 설득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안 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의원 등이 이렇게 아마 아쉬움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뤄봤습니다.